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유기농으로 배 재배하고 있는 농부 김상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유기농업을 진행하면서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병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유기농업의 농부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갖다가 오늘 잠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충방제는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농을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는 실제 유기농이라는, 과수에서 유기농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유기농업을 할 적에 실제 농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매뉴얼에 갇혀서 우리가 농사를 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주관, 그 다음에 주위에서 듣는 내용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한 2010년도부터 농부들이 모여서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농부들이 너무 자기 농업이 어렵고 궁색하니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모였을 적에 실제 거기서의 농사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죠. 아주 기초 단계지만은 농부가 혼자서 농사 지었을 적에 1년에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불과 2번 정도 하면은 더 이상은 경험을 못 해요. 그게 뭐냐면 2번 정도 병이나 충해의 피해를 받고 나면 실제 농사는 무너지죠.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농사를 지면서 10년을 져도 20번 뿐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여서 20명이 초창기에 20명이 모였는데 20명이 모여서 서로의 자기가 겪었던 충방제법 또는 병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는 한 5년 만에 어느 정도 유기농업의 매뉴얼이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농사가 가능해졌는데,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우리가 농사가 가능해지고 나니까 어떠한 문제가 오냐? 판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로라는 거는 친환경 생협이라든가 한살림 또는 두레생협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했고, 백화점 같은 데서는 명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명품점에서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를 우리가 다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또한 소비처가 너무 작고 또 너무 물건이 좋은 것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100%의 농산물을 생산했을 적에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불과 30~40%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거는 한반도 유기농 배례는 전국 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까지 우리가 개척을 하자. 그러면 판로를 갖다가 개척할 적에는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농민들이 모여서 전국 법인, 어떻게 보면 1호 법인이에요.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판매까지 신경을 썼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판매나 방제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농민들의 마음, 그 당시에 농민들이 유기농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떠한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때는 자기들의 토양 살리는 그런 운동 또는 대기 환경 이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 있던 그러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20명이 시작한 게 지금은 많은 숫자 30~40명으로 늘어나고 전국에 거의 한 100농가 정도가 지금 됐죠. 그래서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정상적인 판로가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여기서 설명하지만 이 충이나 균의 방제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유기농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농부들이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충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장이에요. 저희 농장은 뭐 저 나무가 한 22년생인데 나무는 아직까지 일반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유목부터 키워와서 나무는 불과 한 10년에서 한 15년생 정도로 아마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20년이 넘은 성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기농 과수원, 우리가 진짜 과일이라는 걸 요번에 그 친농연하고 또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 서울 급식에 이 진짜 과일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은 실제 유기농으로서의 생산하는 과일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책자로서 영양사나 또는 학교나 또는 시나 교육청에 유기농산물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품위까지도 정한 그 책입니다. 여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온실가스의 흡수원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농장들이. 그 다음에 대기의 3배, 숲의 5배에 해당하는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유기농 밭이에요. 화학비료도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화학농약을 안 쓰면은 이러한 그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농업이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면 온실가스를 11%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이 전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온난화로 뭐라 그럴까요? 100년에 걸쳐서 0.5도가 올랐던 게 불과 앞으로 10년이면은 똑같은 100년의 오른 온실가스 양을 지금 도달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만이 그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경관 조성을 통해서 휴양과 치유의 농업이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다양한 동식물과 경관, 신체적 정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농업, 공생, 배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 이것이 자연 치유적 체험을 제공하는 건강한 환경을 주는 그러한 기쁨을 선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대기의 3배, 숲의 5배, 온실가스의 11%를 줄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존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물종 다양성, 생물의 30%를 더 증가시켜 줍니다. 유기농업에서는. 그리고 개체 수는 50% 정도를 더 증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은 60에서 90%를 감소시키죠. 이것이 이제 우리 유기농업을 농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생태입니다. 자, 그러면 유기농업의 생태 환경 효과는 지속 가능한 보존 농업으로 무경운, 그 다음에 유기체 덮개, 생물종 다양성, 생물종 증가, 개체수 증가, 탄소 배출의 감소, 이것이 유기농업의 생태 환경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합성 농약, 화학 비료를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 이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전지가 끝나고 전지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 전지목이 그 밭에 그대로 유기물을 환원시키는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전부 다 파쇄를 해서 밭에 깔아줍니다. 자,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 3월 달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병방제를 들어갈 적에 그 도표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3월 4일로 돼 있고, 저 빨간 표시가 뭐냐면은
죽고마 배나무 이가 남쪽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걸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저기에 보면 화성이 3월 4일에 경기도 쪽에 3월 4일 날 이렇게 이미 산란을 시작한 거죠. 배나무 이가.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기계유제로다가 그 배나무 이 방제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월동충 방제, 아까 저희 화면에도 보셨지만은 2월 27일에서 29일 중 기계유제를 살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유제는 2월 1일부터 온도가 6도 이상 되는 그 날수가 12일. 그러면 6월 1일부터 낮 온도가 6도라는 거는 6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날을 뺐을 적에 그 합산이 12일. 그리고 그 합산이 16에서 21일이 되면은 배나무이나 월동충이 나무 위로 이동을 해서 산란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나무이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배나무이는 자기네들이 깨어나서 그 움직여서 나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산란을 하면 그 산란충은 농약이나 기계유제라도 죽지를 않아요. 산란된 그 알은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요 16일에서 21일 요 사이, 그러니까 요때 얘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성충이 80% 정도 이동했을 적에, 그러니까는 산란하기 전에 그 성충을 우리가 방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배나무 위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꼭 이 일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제 시기를 잡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2월 27일부터 29일 요 사이, 늦으면은 3월 초 요때 우리가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은 요게 지금 배나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꽃봉오리죠. 봉오리를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우리 요걸 왜 찍어놨냐면은 우리가 언제 유황압제 방제를 들어가야 하나. 자, 기계유제는 아까 날수를 계산해서 했지만, 그러면 유황압제를 뿌리는 시기, 유황압제는 월동충도 방제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뭡니까? 우리가 흑성 포자를 갖다 월동 흑성 포자를 방지하는데 유황압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요때 요 봉우리가 벌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제가 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가나 라는 인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때 만약에 우리가 유황압제를 독하게 뿌리면 입이 짤룩짤룩하니 끄트머리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적기가 뭐냐면 인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봉우리에 그 꽃이 살짝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요 중간, 나다의 요 중간에 아까 그 유황을 살포하는 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황을 요런 형태로 저는 SSC 기계나 이런 걸로 뿌리질 않아요. 왜냐면 유황을 뿌릴 적에는 이 유황이 나무의 부착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꽃봉우리에 이게 잘 부착돼 있어야지만이 겨울을 월동하고 난 그 포자를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일일이 목대로다가 뿌립니다. 다음번 사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황 제조부터 나왔네요. 자, 유황 제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황 제조는 유황 200kg에 석회 100kg 2대1이죠. 그러면 처음에 물을 저희는 400리터를 넣고 가열해서 물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에 유황만 넣고 반죽을 들어갑니다. 자, 반죽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물을 400리터를 더 넣고 다시 그 물을 가열을 시켜서 60에서 70도가 가열된 후 석회를 넣고 발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석회를 넣고 발열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은 암만 우리가 끓는 시점이
100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황은 100도에서 녹지 않습니다. 항상 유황은 원래가 120도에서 죄송합니다. 120도에서 녹는데 이걸 갖다가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석회를 집어넣고 발열을 시켜서 그 유황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기계로다가는 100에서 11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달이면 우리가 가장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 유기농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유황 합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유황 합제 만든 거를 이런 형태로다가 저희가 살포를 들어갑니다. SS기나 그 어떠한 스피드 스프레이 그런 기계를 쓰지 않고 일일이 목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봄하고 가을에는 꼭 이렇게 직접 손으로 목대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방제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황 요 방제 때 그러면은 물하고의 황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배나무의 유황합제 살포시에 물 500리터에 유황 20리터짜리 니통 한 니통 정도를 집어넣으면은 봄의 도수가 약 한 5도 정도가 나옵니다. 5도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 그림 참조시킨 나다 요 중간 지점이라고 아까 꽃몽울이 보여드렸죠. 예, 그 지점에서 뿌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점은 예, 그게 바로 여기에 나다 지점에 아까 그 농도로다가 살포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꽃몽우리가 지나고 꽃이 하나 둘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요? 터지기 시작하죠. 꽃몽우리가. 그러면은 요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경기도 일원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유황하고 충남까지 그렇게 번져 있는데 요게 화상병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합니다. 그 화상병은 이 자체를 나무를 다 잘라서 매립시키는, 그러니까 뭐 닭으로 말하면은 돼지나 소는 구제역, 닭으로 말하면 뭐 조류독감 이런 형태의 그 식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요 시기 때 화상병 1차 방제를 들어가고, 예, 여기 보면 화상병 방제는 세라나데 또는 석회보로덱을 살포합니다. 세라나데는 국내에 나오질 않고 제가 알기로 이 세라나데는 수입으로 알아요. 독일인가 그쪽에서 아마 수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로덱을 갖다가 살포하는데 개화기 요때 보통 한 개화기 요때 2회 정도 살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2회 정도 살포하면은 화상병 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충으로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면충이 발생합니다. 요 면충은 어떤 형태로다가 발생이 되냐면은 꽃이 만개하고 이편이 살짝 나와서 연할 적에 거기에 면충이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낳아놓고서는 잎을 또르르 말아버립니다. 그 때문에 잎이 말린 상태에서는 우리 친환경 약재로다가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말리기 전 그때 방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잎이 보이죠? 예, 요 잎이 보이는 요 상태 때부터 면충 방제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